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목요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 수는 7천만 명에 이르고 우리 한국 사회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을 위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한국 사회의 난민 신청 현황은 어떻고 우리 종교계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수원에서 예멘 난민 쉼터를 운영하며 난민들의 생활과 취업을 위해 애쓰고 계신 홍주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는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그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 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제가 독일에서 한 10년간 이 섬김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한 15년 정도 대학에서 디아코니아 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실천 현장에서 섬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신학의 어떤 그 한 분야인가요? 그 섬김학? 네, 그렇죠. 그 신학을 섬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재정립해서 이론화한 그 학문이고요. 그리고 독일에는 한 3만 1,000개 되는 그 섬김 현장, 개신교 섬김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 보통 난민이라고 하면 네. 살아갈 터전을 잃고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 난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그 이주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주민이라고 하면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 이분들은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무언가 꿈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고요.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지 또 인종의 문제, 종교의 문제, 또 국적의 문제, 또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의 문제, 또 정치적 의견의 어떤 차이로 박해의 가능성이 있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떠나온 사람들인데요. 우리 한국 땅에는 지금 1994년 이래로 난민을 신청한 분들이 48,906명이라고 하는 예.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그렇게 했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지금까지 936명밖에 안 됩니다. 즉 한 뭐 3% 내지 4% 정도 되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1988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난민들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난민 신청을 해서 난민으로 수용되는 율은 139등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난민 신청해야 난민으로 인정 안 되는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글쎄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도덕 국가로서 좀 따뜻하고 난민들을 좀 이렇게 잘 수용해주는 나라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게 전혀 아니었네요. 네, 예. 전혀 아니라고 평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일시적으로 그 한국에 있는 그럼 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고 하는 분들은 임시 체류 허가증, 즉 G16라고 하는 비자를 받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 보장이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취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체류 연장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아닌 분들은 G15라고 하는 비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그때마다 이제 체류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좀 견디어내는 삶, 상당히 어려운 그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난민이 인정이 되면 네. 국가에서는 좀 어떤 정도의 지원을 좀 해주나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보장을 받게 되지만 일반 국민들하고 같은 사회적 보장,
저 가난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면 뭐 기초생활수급 이런 거라든지 뭐 취업했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혜택을 받는데 실제 그 난민들 가운데서도 한국 사회에 어떤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집트에서 온 난민 그 가정이 9명이 출국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독일로 가려고 그러다가 인천공항에서 결국 독일 정부가 예.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 한국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즉 난민 신분을 취득해도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한국의 난민 현실입니다. 예. 그 난민이 인정이 되면 어쨌든 여건은 좀 어렵지만 이주민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좀 헷갈려서. 뭐 그렇죠. 어. 그렇게 한국에서 이제 신분적으로는 조금 낮이는데 그래봤자 이제 한 930명 그 정도의 난민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나머지 3만 명이 내지 이제 4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나 그런 그 신분적인 제도적인 그 보장을 못 받고 산다고 할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이 난민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절차랄까요? 그런 좀 과정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그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으로 인정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항에 오면요, 이분들이 이제 공항이나 이제 공항에 있는 그 출입국 사무소 예. 여기에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번에 이제 인천공항에 지금 출입국장 안에 이제 앙골라에서 온 그 로렌도 가족이 6명이 지금 6개월째 거기에 구금 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난민 신청을 했는데 불회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난민 신청 자체가 거부된 거죠. 예. 리젝트된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거기에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명 중 9명이 그렇게 이제 불회부 결정이 나서 강제 출국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렌도 가정 같은 경우도 지금 불회부 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행정소송을 냈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 상태이고요. 예. 일단은 그 난민 인정 과정에서 첫 단계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분들이 이제 난민 심사를 회부를 받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94년 이래로 결국 한 900여 명밖에 안 되고요.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고 하는 것은 한 2천여 명, 1988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또 난민 신청을 해서 재판을 통해서 난민 구제에 신청을 하는데 그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법무부의 난민 인정을 받아야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국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 최근에 그 네. 이란 출신의 민혁군 아버지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서 쫓겨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3대 종교 이주 인권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까요? 네, 김민혁 군과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김민혁 군은 그 아버지하고 이제 이란에서 2010년에 한국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왔는데요. 그런데 김민혁 군이 이제 2015년 1월에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란에서는 그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개종을 하게 되면은 사형을 당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제 난민 신청을 했는데 불인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의 아주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과 함께 그 항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 작년에 10월에 결국은 이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좀 아이러니컬한 것은 2018년 10월에 아버지는 또 난민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19년 6월 11일
얼마 안 됐죠. 이때 이제 재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난민 심사에서 재심사가 통과되면 문제가 없겠으나 여기서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민혁군만이 한국에 살게 되고 아버지는 또 이란으로 쫓겨가야 되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아버지도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저쪽으로 이제 이란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래서 이제 3대 종교 이주 인권 협의회에서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법무부가 네. 그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들은 되고 아버지는 안 된. 그러니까 그 아들도 이제 김민혁 군도 2016년에 심사에서 불인정을 받은 사유가 언어가 서툴르다. 이런 그 이유. 그리고 신앙심이 확고하지 않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리젝트를 당했고 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리젝트를 당했죠.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김민혁 군도 너무 어리다.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을 받아들일 만한 정신적인 연령 수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부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그 아버지에게 이제 난민 심사 과정에서 기독교의 그 10계명을 암송할 수 있느냐, 또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신앙 검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이제 그럼요. 몇 마디의 말로 암기한 사안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게요.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규정, 결정 이런 걸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 참 이렇게 법무부의 그런 심사가 글쎄요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글쎄요 좀 어떤 말씀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이 심사하시는 분들께. 글쎄요, 이제까지 그 난민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적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뭐 아랍어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난민이 파생된 나라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국가 정황이라든지 뭐 종교적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죠. 네. 최근에 어떤 분은 이집트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이집트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거기에서 뭐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 또 150년형을 받고 130년을 받고 그런 정치범들에 향해서도 난민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 차이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난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생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난민 심사 받는 과정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난민의 정당성에 대해서 항변을 했는데 기록에는 나는 가짜 난민이다. 나는 빨리 돈 벌어서 자기 나라 가고 싶다. 여기에 사인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허위로다가 그것이 이제 작성된 것도 요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인터뷰 중에 잠시 재난방송 요청이 와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해서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육포, 소시지, 만두, 피자, 햄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인터뷰를 좀 이어가면 이 난민에 대한 이슈가 된 것이 지난해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됐는데 지금 이 500여 분 혹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네, 작년 이맘때죠. 이맘때 이제 제주도에 한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입국을 하고 그리고 10월 말에 이제 심사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명 중에 단 2명만 2명. 난민으로 인정됐고 예. 그리고 이제 41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자로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6명은 이제 원천적으로 난민이 인정이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난민 심사 받기 끝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이제 제주도에만 머무를 수 있었는데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돼서 지금 전라도에 한 155명, 제주도에 146명, 경기도에 54명, 충청도 42명, 서울에 38명, 기타 한 30여 명이 흩어져 있는데요. 주로 그 중공업 분야에 124명, 또 기타 32, 양식장에 21명, 농업에 20명, 요식업에 18명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좀 각지로 흩어졌는데 일자리 취업을 좀 이렇게 안내해 준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다 흩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여기에 한국에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는 이제 정부군과 반군으로 흩어져서 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강제로 징집을 당해서 죽음의 전장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예멘 인구가 2,900만인데 한 1,500만 명 정도가 기아선상에 있습니다. 아이고. 예, 나라 전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다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해서 거의 전액을 그 예멘 나라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군요. 예. 이제 홍주민 목사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시고 지난해 이제 만사를 제쳐두고 수원으로 가셔서 예멘 난민분들과 함께 지금 지내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멘 난민 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1년 정도 같이 지내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작년 그 6월달에 이 예멘 친구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전에는 예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또 난민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저에게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것은 예멘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오도록 그 무비자로 입국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 6월 1일 날. 예. 작년에. 그것도 하나의 의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주도에서만 이 제주도에 온 500명의 예멘 친구들을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육지로 못 오게 했어요.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상당히 의문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 텔레비를 보면서 예멘의 참상을 보게 되면서 상당히 그 안타까웠던 차에 제주도에서 있는 예멘 친구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이제 한 끼 5,000원, 1,000끼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닷새 만에 그게 이제 찾아서 그 제주도로 가서 그걸 전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예멘 그 젊은 친구들을 처음 봤는데 참 눈물이 났어요. 그 손에 총탄이 박힌 친구도 있고 아이고. 얼굴이 피골이 상접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노숙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모금 운동해서 또 2층 침대 한 20개 모금해서 다시 갖다 주고 한 5번 정도를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난민 심사 마쳐지고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오산에 투룸을 얻어서 이제 쉼터를 운영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먹고 자고 그리고 교육, 한국어 교육, 그리고 병원도 이제 보험이 없으니까 병원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를 지금까지 한 26명을 일자리를 연계해서 올해 이제 4월 30일까지 오산에 있다가 5월 1일 날 수원으로 쉼터를 이동하면서 거기 이제 케밥하우스라고는 그 케밥집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네. 기업 그거를 지향하는 그렇게 지금 이제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아 정말 목사님의 이러한 그 뭐랄까요 이런 선행에 우리 또 모든 종교인들이 또 감동하고 이렇게 또 동참해 주시길 또 바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이주민 수가 그 비공식 집계까지 하면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문화 다종교 국가가 된 지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타문화 타종교에 대한 그 배타심을 가진 분들도 많고요. 이 난민에 대한 찬반도 거의 반반으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께서는 좀 어떤 좀 생각이 드시나요? 이러한 어떤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예멘 친구들이 왔을 때 불과 500명이 왔는데 석 달인가 넉 달 사이에 청와대 그 청원에 난민 반대죠. 70만 명이 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서 깜짝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분단 국가고요. 그래서 낯선 문화나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개신교 국가지만은 개신교가 특히 더 앞장서서 난민을 반대하는 그런 또 일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종교에는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리나 자기 종교만 어떤 우선시하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근본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 그런 세력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도 상당히 평화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한 20억이 되는 큰 종교인데 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한 가운데서 특정한 어떤 코란의 구절을 인용해서 또 이런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작년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난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 계신 개신교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종교계에 좀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세요? 네, 종교가 있는 이유는 그 사회에서 정말 귀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만 국한해서 생각할 때 기독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가 이제 성경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 그런 사랑의 종교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양립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신앙이 있으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네. 신앙이 있다면서 어떤 미움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고 약한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후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라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약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갖다가 섬기고 같이 연대하는 그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난민 이슈가 돼서 여러 또 이웃 종교인분들과 인터뷰를 나눌 때도 이 기독교야말로 난민의 종교고 난민의 역사를 가진 종교이기에 그렇죠. 네. 또 우리 모든 그 사람들도 언제든 난민이 될 수 있고 이 지구 마을에 이렇게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난민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우리 종교가 이 한 우란에서 정말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예멘 난민분들과 이제 케밥집을 운영 중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목사님 계획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케밥집을 지금 만든 이유는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수많은 난민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가 없는 그 비존재로. 저희들이 케밥집을 운영하는 것은 좀 더 난민과 국민 사이의 그 갭을 없애보자 그런 겁니다. 단순히 어떤 케밥 팔아서 수익금으로 이제 난민 기금을 이용하고 또 난민 자매 형제들을 그 일자리를 취업을 하게 하는 그런 목표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갭을 없애는 작업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모두 한 형제다. 네. 우리가 모두 한 식구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에서 수원역 8번 출구에서 8분을 걸으시면은 YD 케밥 하우스가 나옵니다. 예. Y는 예멘이고요. 예. D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꿈은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가서 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서 예멘과 시리아를 거쳐서 다시 베를린 가서 동과 서가 합쳐진 그곳에 가고 또 이집트로 가고 또 앙골라로 가고 또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세계 시민의 한 식구로서 우리가 서로 한 사랑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꿈을 가지고 비록 작은 케밥집이지만은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정말 멋진 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청취자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예멘 난민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홍주민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